지난달 팜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의 공범으로 30대 한인이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체포 기소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활동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5개 주에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 외교가 재개됩니다. 특히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두고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금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0대 한인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연구원 2명이 연구 목적으로 독성 곰팡이를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다가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달 팜스프링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의 공범으로 30대 한인이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체포 기소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오늘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와 관련해 32살 한인 데니얼 박, 한국명 박종련을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폭탄 테러를 일으킨 주범 가이 에드워드 바르쿠스에게 질산암모늄 180파운드를 포함해 270파운드에 달하는 폭탄 제조 물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르쿠스는 이를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조한 뒤 지난달 17일 팜스프링스의 한 불임 클리닉에 폭탄을 실은 차량을 몰고 자폭 테러를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숨지고 안에 있던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특히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은 특정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이후 올해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던 박 씨가 범행 장소에서 1시간여 떨어진 곳에 있던 바르쿠스의 집을 찾아와 2주간 함께 머물며 사제 폭탄 제조 등을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ending time together, running experiments in Barkus's garage, where the FBI recovered large quantities of chemical precursors and laboratory equipment after the bombing.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이 인구 증가를 혐오하고 죽음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반출생주의 사상에 심취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know about Park is that he did have similar ideology to Guy Bartkus. He posted about these ideologies on internet forums dating all the way back to 2016. 사건 이후 박 씨는 해외로 출국했다 지난달 30일 폴란드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미국으로 압송돼 어제 뉴욕 JF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박 씨를 테러와 불법 폭발물 제조 혐의로 정식 기소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 활동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5개 주에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추방된 4만 2천 명 중 약 50%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플로리다주 거주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선 불법 체류자 2,460명이 추방됐고 추방 명령 적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플로리다,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순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법 집행기관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가장 협조적이었다며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중서부, 동부 지역은 아이스와 관련 협약을 맺지 않고 단속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는 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작전을 이유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첫 해인 올해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을 체포, 추방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디게 진행되자 하루 3,000명을 체포하는 무차별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들과 농장 등 불법 취업자들이 많은 곳을 급습하고 있고 법원 등에서도 무차별 집단 체포하면서 하루 체포자들이 1,600명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퍼레이션 에트라지로 명명한 무차별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사법당국 수사 요원 5,000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차별 체포 추방 작전으로 하루 700명 미만이었던 불법 체류자 체포는 최근 1,600명으로 급증했지만 백악관은 하루 3,000명 체포를 사실상 설정하고 부진한 책임자를 경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3,000명 체포를 위해선 추방 명령을 받은 잠적자, 2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한국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온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취임 선서. 오부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혐오와 대결 대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며 충직한 일꾼이자 대리인으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 외교가 재개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청구서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실용 외교의 핵심은 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국익을 기준으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와 안보 비용 분담 압박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수면에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 좌표 찾기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한국을 활용하려 하는데 미중의 상충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묘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또 점차 고도화하는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미 대화에서 한국 패싱을 어떻게 막을지도 새 정부의 고민입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을 견제하는 부담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은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달 중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여 국익을 챙기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서비스업도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밝힌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9입니다. 이 지수가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밑돈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다우존스의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낮은데 서비스업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관리협회는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제조업 업황지수 역시 기준점을 밑돌면서 석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 집계 결과 5월 민간 기업의 고용은 전달보다 3만 7천 명 늘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 연준 의장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너무 늦는 파월은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그를 믿을 수 없다. 유럽은 9번이나 낮췄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여전히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보다는 물가 상승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I will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price stability is essential for achieving long periods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미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내놓은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이를 석 달 이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주의 산만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70대 한인 여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78세 한인 여성이 집 마당에서 정원 손질을 하던 중 한 여성이 접근해 말을 걸며 주의를 끌었고 그 사이 다른 여성 2명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의 딸 앨리슨 김 씨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매우 조직적이었고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5만 달러로 용의자 중 1명은 훔친 물건을 몸에 숨겨 임신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고 김 씨는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주의 산만 절도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들이 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활동하며 여성 4, 5인조로 구성돼 한 명은 주의를 산만하게 해 주의를 끄는 사이 다른 절도범이 집 안으로 침입하는 수법을 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어제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아드모어 애비뉴와 11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와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LA 경찰국은 밝혔습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다친 경찰관은 없고 현장에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 한 정과 다수의 탄피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연구원 2명이 연구 목적으로 독성 곰팡이를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다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어제 미시간주 동부지검은 미국으로 독성 곰팡이를 밀반입하려던 중국 국적의 30대 연구원 2명을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밝혀진 33세 여성 젠 윈칭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인 34세 류준용은 현재 공모, 밀반입, 허위 진술, 비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학 전문가들은 이들이 들여오려던 붉은 곰팡이는 독성이 있는 병원체로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에 전염돼 이삭 마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농업 테러 무기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산물에 이 곰팡이가 전염될 경우 헤드블라이트의 원인균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농업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간이나 가축에게 감염될 경우에는 구토, 생식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두 사람은 디트로이트 공항을 통해 곰팡이를 밀반입하려고 시도하다 검역 당국에 걸리자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았고 체포된 30대 여성 젠의 전자기기에는 그녀가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점과 공산당에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미시간 대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는 젠의 남자친구 류는 중국 내 대학에서 동일한 병원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7월 27일 입국 당시 검역 당국에 여자친구 방문차 미국에 왔다고 진술했고 연구와 관련된 물품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과정에서 조직된 식물 샘플과 필터지, 쪽지 등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샘플을 숨긴 것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 측은 중국 공산당 당원인 피고인들이 미국으로 위험성 병원균을 밀반입하려 시도한 것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밀반입 과정에서 거짓말 등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역시 이번 밀반입 사건은 미 전역 농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협이라며 국민 보호에 있어 철저한 세관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사건 직후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연구와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연방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LA 카운티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행정 시스템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 정부 개혁을 이끈 가운데 변화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LA 카운티 정부 개편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메저 G로 불리는 주민 발의가 지난해 통과되면서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기존 행정 시스템의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는 2032년까지 9명 체제로 확대됩니다. 또한 슈퍼바이저 위원장도 2028년부터 선출직으로 전환되며 입법 분석관, 예산관리국장, 그리고 윤리위원회까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모두 13명으로 과반 이상이 지역사회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됐습니다. 린지 호바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번 태스크포스는 자문기구가 아닌 100년 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크리켓 경기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인기 크리켓 경기에서 우승한 팀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는데 결국 참사가 됐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버스 2대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 경찰이 막대기를 휘둘러 통제해보려 하지만 그러기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밀려든 인파에 최소 11명이 숨지고 5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I was standing near the entrance. There was a huge crowd and they stamped on me and I was not able to breathe. I fell unconscious. I don't know what happened. 사고는 현지 시각 4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에서 인도의 인기 스포츠 크리켓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축하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팬들이 모이면서 일어났습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이 3만 5천 명인데 무려 3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인 잃은 신발들이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We wanted to take a procession, but the crowd was very uncontrollable. So we dropped that procession. 압사 사고로 퍼레이드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우승 축하 행사는 경기장에서 축소에 치러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힌두교 축제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최소 30명이 숨지는 등 압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남가주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의 90% 이상이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인펙셔스 디지즈 저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민물고기에서 기생충 2종류가 발견됐습니다. 기생충은 흡충류 편형동물 2종으로 감염된 생선을 섭취할 경우 소화 장애, 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감염을 막기 위해 민물고기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고 날 것을 섭취할 경우 냉동 처리된 것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조리 도구의 청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은 3일 연속 상승하기에 역부족임을 보이며 엇갈린 등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초반의 강세를 혼조세로 완화시켰는데요. 어제까지 4일 연속 올랐던 다우존스가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홀로 약세로 꺾였지만 하락폭은 미미했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ADP 민간 고용이 26개월 최저치를 기록하고 ISM 서비스 지수는 11개월 만에 처음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초반엔 사자 쪽으로 기울며 버텼지만 막판엔 결국 중립으로 돌아섰는데요.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근소한 차이지만 하루 만에 각각 14주와 13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오늘도 나란히 오르지 못한 채 6일 연속 키비가 엇갈리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악재로 작용한 ADP 민간 고용은 오는 금요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에 대한 관망세를 더욱 짙게 만들며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